결혼 얘기가 나오던 밤. 사람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평생 걱정하던 일이 드디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미숙 씨에게 그날 밤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골목 안쪽.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며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골목에는 작은 분식집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인의 분식. 간판색은 이미 햇빛에 발해 있었고 비 오는 날이면 철판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를 25년째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미숙 씨였습니다. 올해 64.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야 문을 닫는 생활을 2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남편 강상태 씨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많이 하는 편이라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미숙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가장이야.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강민재. 올해 35이었습니다. 민재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분식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면서 컸기 때문일까요? 남들처럼 떼쓰거나 반항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과외 받을 때 민재는 집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졸업 후에는 IT 보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팀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숙 씨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제가 키웠지만 참 기특한 애예요. 사실 그 말 속에는 조금 다른 뜻도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분식집 문을 닫을 시간이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철판을 닫고 국물 냄비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바닥을 쓸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 민재였습니다. 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민재는 가게 안쪽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할 말 있어. 미숙 씨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뭔데? 회사 힘들어? 그때였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나 결혼하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씨 손에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민재는 웃었습니다. 결혼한다고. 미숙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야, 진짜냐? 응. 언제부터 만났어? 한 2년 됐어. 아이고, 세상에. 미숙 씨는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사진 있어? 사진 보여줘봐. 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긴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웃고 있는 얼굴이 꽤 인상적인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최하윤. 몇 살이야? 32. 미숙 씨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쁘다. 잠시 후 남편 상태 씨도 택시 일을 마치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한대. 상태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짜냐? 민재는 웃었습니다. 네. 상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다.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여러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도, 그리고 약간의 긴장. 며칠 뒤, 민재는 말했습니다. 엄마, 하윤이랑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세 사람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분식집 문을 조금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고깃집에서 처음으로 하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윤은 사진보다 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 내내 예의도 좋았습니다. 어머님, 고기 더 드세요. 아버님, 물 따라 드릴게요. 미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아가씨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말도 거칠고 예의 없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분했고 조용했고 말도 조심스럽게 골라 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고깃집 안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회식이 한창이었고 직원들이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윤이 물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미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물어봐요. 편하게 말해요.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식탁 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재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상태 씨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잠깐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이 왜 지금 나왔는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깃집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이 네 사람이 앉은 식탁 위만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냥 벌어먹고 살죠. 가볍게 넘기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윤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이 가족에게 어떤 파문을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강민재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이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왜 나오죠? 사람의 말은 참 이상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순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어떤 순간에는 마음에 깊게 박혀 오래 남습니다. 그날 저녁 고깃집에서 하윤이 했던 질문도 그랬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정미숙 씨의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산을 했고 하윤은 조용히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고깃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이라 그런지 거리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지나가고 근처 술집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근처 카페 갈까?
미숙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차 한 잔 마시자. 네 사람은 길 건너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주문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랑 카페라떼 2잔 주세요. 잠시 후 음료가 나왔고 네 사람은 둥근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재 회사 이야기, 하윤 회사 이야기, 요즘 집값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잠시 끊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 혹시 불편하셨나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하는 건지 미숙 씨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윤은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은 결혼 전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민재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요즘은 다 현실적으로 보더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 연금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이번에는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국민연금 조금 나오고 나는 뭐 따로 없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 후 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작아세요? 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전세예요. 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하윤은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잠깐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대출 같은 건 있으세요? 이번에는 남편 상태 씨가 대답했습니다. 대출은 없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연금, 집, 부채, 생활비. 마치 면접처럼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윤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민재는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윤이가 직업병이 좀 있어요. 전략기획팀이라서 맨날 이런 분석만 하거든요. 하윤도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현실적인 편이라서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윤의 말투는 분명 공손했습니다. 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치 자신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자리.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리고 자동차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 위에는 묘하게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말했습니다. 시간 늦었다. 우리 슬슬 가자. 네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윤은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고 민재는 잠깐 그녀를 배웅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미숙 씨와 상태 씨는 둘이서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분식집이 있는 골목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상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상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 똑똑하긴 하네. 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도 참 조심해서 하더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태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응? 상태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차갑다. 미숙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소리 해? 상태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눈이더라고.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조금 전 카페에서 자신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괜한 생각이겠지. 요즘 애들은 다 저렇게 현실적인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왠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들었던 질문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연금, 집, 부채, 생활비, 그리고 그 질문 뒤에 숨어 있던 보이지 않는 의미.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미숙 씨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현실적인 아가씨구나. 그 질문이 며칠 뒤 완전히 다른 형태로 돌아오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재에게 온 메시지. 사람의 인생은 종종 아주 짧은 문장 하나로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길지도 않은 말 한 줄이 어떤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날 강민재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도 그런 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과 여자친구 하윤이 처음 만났던 저녁 이후로 민재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하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민재에게는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변수들을 하나씩 정리해두는 성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늘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민재는 그런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 그게 하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에서 나왔던 질문들도 민재에게는 그저 그런 성격의 연장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다들 결혼 전에 현실적인 얘기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민재는 회사 일로 꽤 바빴습니다. 민재가 다니는 회사는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IT 기업이었습니다. 최근에 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시작되면서 팀 전체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도 하윤과도 길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밤 10시가 훌쩍 넘었고 집에 돌아가면 그대로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 반. 회사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민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하윤이었습니다. 민재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늦지? 아마 이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문장은 민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싶어 민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차장 입구 앞에서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싶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뜻은 꽤 분명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잠시 후 하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야. 민재는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 이번에는 답장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결혼하면 둘이서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부모님 지원 문제 같은 건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재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여전히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뭘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잠시 후 하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신 건 아니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민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몇 초 뒤 하윤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말로라도 약속받으면 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민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말로라도 약속받으면 된다는 말. 그 말의 의미는 생각보다 분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을 민재에게 해주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인지 아직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결국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는 답장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결혼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일 뿐이야.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본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요즘 결혼 이야기를 하면 집 문제, 대출 문제, 생활비 문제,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는 것도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하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민재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말로라도 약속받으면 돼. 그 약속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먼저 꺼내야 하는 것인지, 민재는 그 질문을 아직 부모님에게 꺼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말은 결국 민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정미숙 씨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엄마에게 꺼낸 말. 어떤 말은 오래 고민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목에 걸린 것처럼 나오지 않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날 강민재에게도
그런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하윤에게서 받았던 메시지. 결혼 전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싶어. 그 문장은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 전에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미리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말로라도 약속받으면 돼.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로라도 약속. 결국 누군가는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낼 사람은 결국 민재 자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재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자꾸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분명히 어색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일이었고 경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어머니 정미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켜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민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응. 민재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그래.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 장면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둘 다 제대로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재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미숙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민재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하나만 물어봐도 돼? 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돈 부탁 안 한다고 말해주면 안 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드라마 대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잠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뭐? 민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우리한테 생활비 같은 거 부탁 안 한다고. 미숙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 했니? 말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당황스러움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거야. 미숙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형식? 민재는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 전에 이런 거 미리 얘기하잖아. 서로 부담 안 주겠다는 의미로. 미숙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래? 민재는 잠깐 멈췄습니다. 하윤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 씨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왜? 민재는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다더라. 결혼하면 둘이서 살아야 하니까.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민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냥 말로라도 약속해주면 된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의지 안 한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재도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와버린 뒤였습니다. 정미숙 씨는 천천히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미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응. 그게 형식적인 거라고 했지? 응.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 일 생길 것도 아니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숙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부모를 끊어내는 거냐? 민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들릴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야. 하지만 미숙 씨는 이미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 전까지 없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함, 그리고 아주 깊은 상처. 그날 거실에서 시작된 이 대화는 이 가족에게 생각보다 훨씬 큰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하윤의 요구는 단순한 말 한마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 한마디로도 금이 갑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되고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강민재가 어머니에게 그 말을 꺼낸 이후 집안 분위기는 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그날 이후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하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퇴근 후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엄마한테 말해봤어. 하윤은 젓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셨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좀 놀라시더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민재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야? 하윤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현실이잖아. 서로 부담 없는 게 중요해. 민재는 그 말에 크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말은 민재에게도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민재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생활비 지원. 우리가 책임지는 건 아닌 걸로.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문제. 병원비 같은 것도 우리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민재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 도움 요청하는 일. 그런 건 없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거지. 민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의 내용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걱정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결혼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윤은 잠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건 부모님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서로 편해지려고 하는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컵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윤이 말했습니다. 이런 건 서면으로 남기면 서로 마음 편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서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복잡한 계약서 같은 거 말고 그냥 간단한 약속 같은 거.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글로 남기는 약속. 그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결국 그 이야기를 다시 집에서 꺼내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분식집 일을 마치고 돌아와 거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미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하나 더 얘기했어. 미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약속 글로 남기면 좋겠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글로 남긴다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서로 오해 없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미숙 씨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는데?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생활비 지원은 없고 병원비도 우리가 책임지는 건 아니고 경제적으로 도움 요청하는 일도 없고. 민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미숙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 거실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숙 씨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짐 같은 사람이야? 민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훨씬 무겁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이 문제는 단순한 결혼 준비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더 깊은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예비 며느리 하윤이 그렇게까지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윤의 과거.
사람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대부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강민재도 그 사실을 조금 늦게 알게 됩니다. 어머니 정미숙 씨가 내가 그렇게 짐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민재에게 평소보다 훨씬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 먹었어? 응.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민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상했다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윤의 말을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경제 문제는 분명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재는 하윤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윤아. 하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민재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윤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엄청 충격 받으셨어. 서면으로 약속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윤은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하윤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응. 나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었어. 민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 예전에 좀 많이 망가졌었어. 민재는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했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어. 오히려 잘 사는 편이었어. 하윤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하윤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빚이 조금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증이 엄청 많더라. 사업 실패. 그리고 연쇄적으로 터져나온 보증 문제. 하윤의 아버지는 여러 사람에게 보증을 서 있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자 그 보증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하윤은 말했습니다. 집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혔어.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가족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빚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수억이었어. 하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민재는 조용히 하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대출 상환하라고. 민재는 잠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놨더라. 그때 하윤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 이름으로 여러 건의 대출이 생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은행 직원이 설명해 주더라. 하윤은 잠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 내 인생이 이미 빚으로 시작됐다는 걸. 그 이후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하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대부분이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여행 다니고 차 사고 그럴 때였는데 하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매달 대출 갚았어. 그렇게 20대가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갚은 거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다 갚았어. 거의 10년 걸렸어. 카페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다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 때문에 인생 무너지는 거 다시는 못 겪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윤이 왜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싶어 하는지, 왜 결혼 전에 그 모든 조건을 정리하려고 하는지.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민재 마음이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이제 한 사람의 과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민재와 하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민재와 부모님 사이의 문제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재는 결국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정미숙 씨 마음을 더 크게 흔들어 놓게 됩니다. 민재의 선택. 사람은 때로 이해한 순간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지만 그 이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강민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부모 때문에 인생 무너지는 거 다시는 못 겪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재는 처음으로 하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재에게 부모는 늘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분식집에 있었고 아버지는 택시를 몰며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부모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윤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민재 마음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시간, 민재는 다시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 정미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민재가 들어오자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왔어? 응. 민재는 잠시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그래. 대화는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있잖아. 미숙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 민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윤이 말한 거. 미숙 씨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응. 그거 그냥 말만 해주면 되잖아. 정미숙 씨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뭘? 민재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다고. 그냥 말로만. 형식적인 거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미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재야. 응. 그게 내 생각이야? 민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하윤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걔는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야.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실제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서로 마음 편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미숙 씨 표정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응. 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너 짐 될까봐. 평생 일했는데. 그 말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민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대학 다닐 때도 등록금 때문에 알바하지 말라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 씨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짐 될까봐, 아플까봐도 걱정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내 인생 망칠까봐 걱정하면서 살았어. 잠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드라마 장면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미숙 씨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결심은 곧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민재의 선택. 사람은 때로 이해한 순간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지만 그 이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강민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부모 때문에 인생 무너지는 거 다시는 못 겪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민재는 처음으로 하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재에게 부모는 늘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분식집에 있었고 아버지는 택시를 몰며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부모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윤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민재 마음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시간, 민재는 다시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 정미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민재가 들어오자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왔어? 응. 민재는 잠시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그래. 대화는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있잖아. 미숙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 민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윤이 말한 거. 미숙 씨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응. 그거 그냥 말만 해주면 되잖아. 정미숙 씨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뭘? 민재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다고. 그냥 말로만. 형식적인 거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미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기 어렵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재야. 응. 그게 내 생각이야? 민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하윤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걔는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야.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실제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서로 마음 편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미숙 씨 표정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응. 내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너 짐 될까봐. 평생 일했는데. 그 말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민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대학 다닐 때도 등록금 때문에 알바하지 말라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 씨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짐 될까봐, 아플까봐도 걱정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내 인생 망칠까봐 걱정하면서 살았어. 잠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드라마 장면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미숙 씨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결심은 곧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파혼 직전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말 몇 마디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강민재 가족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미숙 씨가 은행을 다녀온 뒤 며칠 동안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말하지 않은 생각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괜찮은 걸까? 하윤이라는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의도 있었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부모를 그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남편 상태 씨도 옆에 있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오자 상태 씨가 말했습니다. 왔냐? 네. 민재는 평소처럼 가볍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미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응. 미숙 씨는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미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아가씨 마음이 이해가 안 된다. 결혼하기도 전에 부모를 그렇게까지 선을 긋는 사람이라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응. 그건 엄마 생각이지. 정미숙 씨가 눈을 들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자기 인생 지키려고 하는 거야. 미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민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그냥 약속 하나 하는 거잖아. 정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못하겠다. 민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못해?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되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차피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잖아. 그럼 그냥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미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냐? 민재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그 말이 거실 안에 울렸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정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상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고집만 안 부리면 되는 문제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정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후 민재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이야.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하윤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잠시 후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하윤이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말했어. 미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반대하면 자기도 자신 없대. 그 말은 사실상 파혼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가족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미숙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약속. 사람은 살면서 여러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약속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만 할 수 있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미숙 씨에게 그 약속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라고 말했던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나누던 짧은 대화도 사라졌고 밥을 먹을 때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민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어머니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말을 먼저 꺼내 사과할 용기도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정미숙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응. 미숙 씨는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랑 같이 시간 되면 한번 오라고 해라. 민재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 미숙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 그날 밤, 민재는 하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올래?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며칠 뒤, 하윤은 다시 민재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미숙 씨와 남편 상태 씨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정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앉아라. 잠시 후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정미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응. 하윤 씨. 네. 미숙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답해 줄게. 민재는 순간 눈을 들었습니다. 뭐? 정미숙 씨는 같은 말을 다시 했습니다. 확답해 줄게.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숙 씨는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민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야? 열어봐. 민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친 순간 민재 손이 멈췄습니다. 잔액이 보였습니다. 2억 8천만 원. 민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정미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돈. 미숙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결혼할 때 주려고 모은 돈이다. 민재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미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분식집 하면서 조금씩 모았다. 건물 보증금 정리할 때도 조금 넣고 장사 잘 되는 날마다 조금씩 넣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0년 모은 돈이다. 거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미숙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해라. 민재와 하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집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식도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은 거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네 사람 모두 같은 공간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가족의 관계는 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이 집에서 나눈 이 약속이 각자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